안녕하세요. 합격스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선생님들은 지금 1차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요. 1차가 사실 끝은 아니잖아요. 1차를 끝나고 2차 시험도 잘 보셔야 되는데 2차에서도 수업 실현을 좀 어떻게 접근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수업 실현을 시기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험이 막 끝난 상태.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 일단 저부터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1차 시험을 끝났기 때문에 좀 방전된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쉬는 거는 맞습니다. 쉬는 건 맞는데 그것도 기한을 정해둬야지 뭐 2주 뭐 이렇게 길게 쉬어버리면은 또 흐름이라는 게 끊겨서 다시 2차를 준비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요. 한 3일 정도? 2, 3일 정도만 딱 쉬시고 그 쉬는 기간에도 스터디를 발빠르게 좀 알아보셔야 스터디를 이렇게 잘 같이 참석해서 할 수 있거든요. 2차를 또 준비를 해야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때쯤 있잖아요. 그렇죠? 요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긴 한데. 왜냐하면 물론 같이 처음 했을 때 자신의 점수가 별로 높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채점 기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점수거나 아니면 컷 점수가 낮아서 자기가 합격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이게 점수를 까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저보다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은 2차 비중 높습니다. 1차를 조금 잘 봤다고 해서 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는 2차에서 많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점수에 제발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이제 커뮤니티 글에서 이 정도면은 떨어질 것 같아 막 이런 글들 보면은 심란하거든요.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절대 동요되면 안 되고 그냥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공고문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꼼꼼하게. 그렇죠? 맞아요.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시험 과목이나 유형 시험 시간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응시한 지역에 어떤 과목들이 시험으로 나오는지 각각의 수강 시간이나 시험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스터디를 구하실 때도 좀 같은 지역끼리 하면은 이 시기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지역의 분들과 함께 스터디를 꾸리시면 좋을 것 같고, 스터디원은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적으면은 이 자료 소스를 모으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너무 많아지면은 스터디원들끼리의 상호작용이 힘들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인원이 적당한 인원?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1차 발표 전까지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네네. 저는 이 시기에는 수업 실험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단계별로 작성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우선 기출문제를 자기가 응시한 지역에 한 5개년 정도는 모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때는 자기가 응시한 지역이 굳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스크립트도 함께 모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도입, 첫 번째 주는 도입, 두 번째 주는 전개, 세 번째 주는 정리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별로 스크립트도 써보고 조건별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난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것도 유형별로 정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멘탈도 중요하거든요. 멘탈 관리. 선생님들께서 이 시기에 이제 수업 실현을 막 연습하는데 또 누구는 잘할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을 생각했을 때 나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너무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시험 직전까지 연습하다 보면은 괜찮아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또 이 시기에 지도서를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 중등도 물론 많겠지만 지도서 양이 엄청나게 방대한데 이거를
1차 발표 후에 보시게 되면은 그때는 반복해서 연습하기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스터디원들과 함께 뭐 과목별로 나누든 학년분별로 나누든 다 나눠서 목차도 정리해보고 이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차시는 무엇이며 뭐 이거를 뽑아놓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발표 후로 넘어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발표가 나는 동시에 2차 공고문이 함께 올라와요. 이때 꼭 자기 응시한 지역의 공고문을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역별로 다른 것도 있지만 요즘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매해 뭔가 시험 방법이 달라지고 있는 시세예요. 작년에 집단 토의가 없었거든요. 네, 같은 경우에 중등에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또 시험 시간이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발표가 났으니까 아쉽게도 이제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스터디원 중에. 그러니까 다시 스터디를 재조직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1차 발표 전까지는 어떤 수업의 기초를 좀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시기부터는 이제 다양한 조건과 특성 그리고 형식에 맞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조건이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진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자료도 조건도 학생 특성도 정말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나중에 그 시험 당일날 가서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런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버벅거립니다. 진짜. 네, 머릿속에 담아둘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나 특성 이런 것들을 그냥 랜덤 박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수업 실현을 하기 전에 구상하기 전에 몇 개씩 뽑아가지고 즉흥해서 연습하는 그런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연습하실 때 시간을 꼭 지켜서 하시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구상 시간이나 시험 실현 시간을 딱딱 지켜서 연습하는 걸 해야지만 당일날 가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시간이 붕 뜨거나 남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모자라거나 그러면 모자라 더 문제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하다 만 게 있는데 다양한 형식 그러니까 수업 조건이 뭐 활동 1만 하시오 아니면은 활동 1, 2를 하시오 아니면 동기유발부터 정리까지 하시오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도. 물론 보통은 이제 활동 1, 2를 하라고 하긴 하는데 어떤 해에는 또 활동 2만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연습을 하면서 거기에 또 맞게 시간까지 맞추는 그런 형태의 연습이 필요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경기도 수험능력평가 Q&A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경기도에서는 뭐 압축해서 수업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은 1차 발표 후부터 이제 연습하면 셀프 피드백도 더 자세히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음성만 들어보기도 하고 음성 없이 어떤 모션이나 액션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도입에서 내가 부족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동기유발이 좀 약한다든지 동기유발과 학습 목표를 연결하는 게 약한다든지 아니면은 활동에서 순회 지도가 약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피드백하고 연습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 전체적인 레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업 실현 그 레벨이. 그리고 또 자기 피드백을 할 때 약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신의 수업을 강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드백을 많이 받는 시기잖아요. 맞아요, 많이 받죠. 이거를 무분별하게 받다 보면은 내 수업의 강점까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따라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수업은 강점은 지키고 약점만 보완할 수 있게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이때 이제 피드백을 받다 보면은 이제 늘 들었던 피드백이라서 좀 형식적인 피드백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건 좀 안 좋은 케이스지만, 그냥 일부러 까려고 피드백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어떤 스터디어들은. 그러면 거기에 동요돼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예. 이제 내 수업을 정말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피드백을 수용해서 그것을 개선시켜 나가야지, 별 필요 없는 피드백까지 다
귀 기울여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스터디를 잘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스터디를 구한다든지. 저 피드백에 대해서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한 번 정도는 현직 대사에게 꼭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아, 당연히. 추천드릴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발문 같은 부분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현직 교사들은 잘 살펴봐줄 수가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또 아니면 요즘 수업의 트렌드 같은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즘 학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조언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어서 네. 한 번쯤은 꼭 받아보시는 걸 그렇죠.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선생님도 저한테 피드백 많이 받았습니다. 네. 처음 모습 보면은 아우 달래. 네, 진짜 많이 좋아졌고 2차에서도 고득점 받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험 2, 3일 정도 남겨놨을 때 이때도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때는 자기 수업을 너무 바꾸려고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예, 왜냐면은 내 어떤 기존 틀이 있는데 이거를 아예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실제 수업 당일날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더라도 이때는 정말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예, 작은 거를 간단히 바꿀 수 있는 정도면은 바꾸는 거지 무리하게 바꿔서 연습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하듯이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실현하던 장소를 시험장 구도대로 바꾸어 보고 네네. 인사부터 들어가가지고 대기석에 앉고 그 다음에 다시 시험석 옆에 서서 인사하고 실현하고 이상입니다 라고 말하고 마무리하고 퇴장하는 것까지 쭉 흐름대로 연습을 해보시면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라는 거잖아요.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네네.